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을 얼마로 기재할 건지, 화폐단위 얼마로 써 놓을 건지를 볼 건데 그게 측정입니다. 지금부터 유형자산 측정 볼 거예요. 내가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을 얼마로 기재할 건지 구획을 할 거예요. 벌써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나중에 성공하시면 차 못하고 싶으세요. 부가티? 아, 바뀌었어? 아예 부가티는 힘들어요. 자, 또 뭐 못하고 싶으세요? 네? 제네시스. 좀 꿈을 더 크게 하셔도 되는데. 좋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진짜 벤틀리 타고 싶거든요. 벤틀리. 부가티는 바라지도 않아요. 벤틀리 타고 싶거든요. 벤틀리. 벤틀리가 보통 한 3억 정도 해요. 근데 내가 벤틀리를 3억에 사야 되는데 친구 잘 만나가지고 벤틀리를 2억 7천에 샀대. 제 친구 중에 자동차 딜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3억짜리 부가티를 2억 7천에 샀대. 그럼 나는 재무제표에 얼마로 기재해야 돼요? 내 재무제표에 부가티라는 유형자산 차량을 샀잖아요. 그럼 나는 원래 3억짜리인데 내가 2억 7천 주고 샀대. 재무제표에 얼마로 기재해야 돼? 선생님, 자량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3억이라고 해도 3억 5천이라고 해야죠. 이러지 마시고 얼마로? 3억으로 기재해야 돼? 내가 돈 낸 2억 7천으로 기재해야 돼? 네? 2억 7천으로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이요. 유형자산은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 가격으로, 취득 원가로 봅니다. 볼게요. 그럼 회계처리를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 돈 내면 되겠죠. 현금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있어? 외상으로 사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 있어? 내가 유형자산 사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자산을 제공하고 다른 자산을 제공하고 유형자산을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내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요. 이게 무조건 원칙이에요.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거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벤틀리가 3억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2억 7천 주고 샀으면 2억 7천으로 결정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예외사항 볼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볼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자본 가서도 배울 거예요. 이 순위로 예외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어.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뭘로 취득했냐면 우리 회사 주식을 주고 취득하는 경우. 아이고, 이거 말고 이거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회사가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주주가 야, 나 니네 회사 주식 사는데 니네 회사 장사 왜 이렇게 못해? 건물만 내가 주면 요 건물로 장사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건물을 주주가 그냥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또 주주 외에 사람이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그냥 누가 공짜로 줬다고. 그럼 반대쪽에 뭐가 오냐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이 온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산의 정의를 배웠지만 자산의 정의에는 현금 지출 여부가 필수적이에요, 아니에요?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도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따라오시죠?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요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뭐예요? 벤틀리가 3억짜리인데 내가 2억 7천 주고 샀으면 2억 7천으로 기재해야 되지만 제가 하도 벤틀리 얘기했더니 수강생 아버님이 우리 학생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합격했다 그러면서 벤틀리를 공짜로 3억 줬어. 마다하지 않아요. 마다하지 않아요. 맞아, 줬어. 그럼 제가 뭐라고 기재해야 돼? 난 낸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요거의 공정가치로 그냥 결정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다만 여러분 요건 조금만 구분하면 되는데 요거를 주주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주가 야, 내가 니네 회사 주주인데 니네가 하도 어렵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너한테 줄게.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요 경우엔 요 자산 수중이익을 자본으로 처리해요. 주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주 이외의 사람이 나한테 준 거라면 요건 당기손익 처리합니다. 나중에 자본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요 정도만 기억할 거예요. 요 정도만. 아무튼 원칙은 뭐라고?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결정한다고요. 따라오시겠지? 자,
지금 여기까지가 얘기한 게 230페이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230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는데, 유형자산의 원가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줄이면 내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아직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내가 요때 유형자산을 취득했대요. 내가 유형자산 취득하면 바로 쓸 수 있나요? 선생님, 노트북 사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일반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계장치나 건물을 취득하고 나면 취득하는 순간 바로 못 쓴다고요. 기계 사면 어떻게 공장에 좀 세팅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파워플러그도 꼽아야 되고 우리 생산 라인이랑 연결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준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기간이 필요해. 준비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시점이 있어요. 야, 준비 다 끝났어. 이제 기계장치 돌리면 요거 사용할 수 있어. 요런 시점이 있다고요. 근데 요때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이후에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은 조금 더 뒤일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죠? 요 경우에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론상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내가 안 쓰고 있다가 이때 쓴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도 이때부터 나와줘야 된다고. 이전에는 비용을 잡으면 안 돼. 왜? 수익과 대응시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일반적인 건 비용으로 대응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요 사이에 요때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이 있다면 요 사이에 발생한 지출들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 주셔야 돼. 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취득하고 나서 요 유형자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돈들이 있다고요. 이 들어간 돈 중에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애들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얹어준다고. 어렵지 않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벤틀리 3억짜리 샀다고 생각해봐요. 벤틀리 3억짜리 바로 샀어. 우리 집에 왔어. 바로 안 타요. 기름도 좀 이렇게 발라줘야 되고, 윤돈이 거 마크도 붙여놔야 되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 탄다고요. 그쵸? 요 사이에 제가 지출하는 것들은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의 취득 원가에 넣어주지만,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애들은 요 사이에 발생했어도 어차피 자산이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좀 이따 이거 하나씩 다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 가능한 시점 이후에 지출이 있으면 얘는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시켜요. 사용 가능한 시점 이후부터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지출들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시킨다고. 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비용 처리한다고. 얘는 왜 자산으로 잡아? 아직 자산과 대응시켜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뒤에 보면 취득 이후에, 이거 뒤에서 배울 건데, 후속적 지출이 있어. 이 후속적 지출 같은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요때 이후에 지출한 거라도 자산에 가산하고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요때 이후에 지출한 걸 비용 처리합니다. 일단 내가 요 그림을 좀 아셔놔야 돼. 요 다 얘기할 거야. 후속적 지출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건물 샀어. 건물 사서 열심히 임대 영업하고 있었는데 세입자들이 엘리베이터 좀 놔달래. 10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엘리베이터를 달아주면 될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달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베이터 달아줬으니까 임대료를 더 내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엘리베이터를 내가 추가하면 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그 당연히 자산의 취득 원가에 넣어줘야겠지.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 지금이야 저희 건물이 새삥이고 저희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 하얗잖아요. 요거 2년 지나면 누러진다니까. 그쵸? 누래져. 그러면 너무 칙칙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럼 또 페인트 칠을 다시 한다고요. 페인트 칠 다시 한다고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현상 유지만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라 얘는 바로 비용 처리한다고요.